헬로 이정석 주식으로 돈 벌고 영어 69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고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거란의 1차 침입. 그래서 그 당시 때 주변 외그 이쪽 북방 국가들 보면은 맨 그 우리나라 지도 중심으로 해서 맨 우측편에는 여진족이, 중앙쯤에는 거란 요 나라가, 맨 좌측편에는 그 송나라, 그 수나라 당나라 할 때 이제 송나라였던 거죠. 그 당시 때 거란에는 이제 그 인물이 그 아울라보기가 있었고, 몽골 쪽에는 그 뭡니까 징기스칸이 활약을 한참 한때 때였다고 했죠. 하여튼 그래 제 거란의 1차 침입을 했는데, 거란 1차 침입은 왜 그랬다고요? 일단 송나라를 좀 보니까 그때만 해도 고려하고 좀 친하게 지내니까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거란을 치자 그렇게 생각해서 발해 후에 정한국을 무찌르고서 고려를 공격을 났다 그랬죠. 993년 무렵에요.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해서 서희가 소선영을 만나 담판을 벌여서 강동 육주를 오히려 손에 넣는 그런 성과를 벌였다고 했죠. 이 성종도 그 고려 시대 초기 때는요, 아들들이 굉장히 아니라 이 광종의 아들이 아니죠. 뭐 조카, 그러니까 광종의 그 아들은 경종이지만 성종은 경성종이죠. 그래서 성종은 경종의 아들이 아니라 사촌이랍니다. 사촌이 왕권을 해서 이 성종은 그 불교도 기본 틀로 잡았지만 유교 국가를 꿈꿔왔던 그 왕이기도 하다 그랬죠. 그래서 그 이제 성종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고려의 성종은 이런 식으로 되고, 그 성종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경종이죠. 태해정광 경정은 또 성종의 아들이 아니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원래 경종과 현해왕후 사이에서 난 아들이 있었는데 너무 어려서 그때는 저기 뭐야 추대되지 못하다가 지금에 와서 이제 추대가 되어서 된 건데, 그러니까 그 경종과 현해왕후 사후 나중에 뭐야 천추태후가 된다는 그 현해왕후사에 난 그 아들이 이제 성종당 목종이 됩니다. 제 7대 왕이요. 그래서 이 목종은 치적을 보면 그 성나라와의 외교적으로 서신을 계속 보내면서 그 화친을 맺으려 하고, 거란의 요 나라에게는 연호를 쓰면서 두 나라 사이 중립 외교를 풀면서 나름의 안전한 치세를 누렸고요. 그 사이에 그 현해왕과 그 김치향이는 외가 쪽에 눈이 맞아서 사랑에 빠졌다 그랬죠. 그래서 그 천추태후가 한참 그 하라가 있을 당시 그 강조를 보내서 그 진압을 이제 다 시켰죠.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다뭐 목종도 살아있고 해서 이 강조가 이제 변을 일으켜서 정변을 일으켜서요. 그 김치왕과 그의 아들을 다 죽이고 천추태에도 귀향을 보내면서 제 8대 현정을 추대합니다. 그러니까 대량원군이라는 원래 왕후과 현정하고 아까 천추태의 여동생인 현정왕후와 사이에 난 아들을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강조하고 좀 저기가 사이가 가까웠나 보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복잡하죠. 나도 말하면서도 복잡하네요. 잘 이렇게 새겨 드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제 현종이 즉위하면서 또 거란의 제 2차 전쟁이 거란과 2차 전쟁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1010년에 전쟁을 발발하고
1차 침입 때는 성정과 성정의 맞짱이지만 2차 침입 때는 거란 요나라의 성정과 이제 고려의 아까 제8당에 추대됐던 현정 왕후과 현정 왕후 사이에 난 현정 시대 때 2차 전쟁이 벌어졌는데요. 그 2차 전쟁 때는 1차는 소선영이었는데 2차 전쟁부터는 소비압이 보내서 평양까지 남하하고 그 현정이 이제 몽진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저 남쪽으로 그 했던 그 개경으로까지 직접 잡으러 가기도 하다가 그 북쪽에 양규와 곽주의 연합군에 의해 일단락이 되면서 거란의 제2차 전쟁도 마무리가 되어지고 또 제3차 또 그 전쟁이 벌어지죠. 그 1018년에 역시 또 소배합이 그 대군을 이끌고 강감창과 흥하진에서 전투를 벌이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그 돌아가는 소배합이 이끄는 그 대규모 원정 그 대군을 그 유명한 귀주 대첩에서 귀주에서 다 못질게 해서 올 때는 10만 명 이상이었는데 갈 때는 몇천 명도 살아남지 못하다는 대대첩 그 귀주 대첩이 이때 일어났는데 우리나라 3대 대첩이라고 할 때는요 그 고구려 때 을진문덕의 살수대첩 조선시대 때 이순신의 한산도 대첩 임진왜란인 거죠. 지금의 그 고려 때는 강감찬 장군의 거란 여요 전쟁의 기주 대첩 3대 대첩을 흔히 말한다고 하고 그 현종 때 그래서 이로 인해서 저 북방 쪽에 이제 천리장성까지도 구축을 해서 그 외세 침입을 막았고 지금 현종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행정구역도 5도 양계로 해서 중앙 집권 체제가 확립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성종 때 폐지했던 연동의 팔관회 같은 것을 다시 부활시켜서 나라의 저거를 기틀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파이브 아이즈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파이브 아이즈 5개의 눈입니다. 그래서 미, 영,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어권 5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기밀 정보 동맹 체제로 1950년 결성되었는데 이것은 1940년 미영이 소련 등 공산권의 냉전에 대항하기 위해 비밀 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맺은 것이 시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도 거기에 가입을 이제 시켜줄까 말까 하고 있는데 우리 역시 지금 애매한 입장에 있는 거죠. 왜요? 그 한국은 한국을 입장에서 볼 때는 뭐예요? Korea is absolutely an opportunity. 절대적인 기회이기는 합니다. To have access to high quality intelligence. 고급 정보, high quality intelligence. 고급 정보에 접근하기에는 참 좋은 호재기는 하지만 but입니다. That would come with seizable cost. seizable cost라는 것은 뭐냐면 상당한 비용, 엄청난 비용이 especially in its relation with China. 특별히 중국과의 관계를 눈치 볼 수밖에 없죠. 그 관계 때문에 이 좋은 그 하이 퀄리티 저거를 정보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으면서도 선뜻 나서지 못한다는 그런 지금 안타까운 현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extremely exclusive intelligence alliance. 자, 이거는 Five Eyes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extremely 지극히 exclusive한 아주 백타적인 독점적인 이런 거죠. intelligence alliance 지극히 배타적인 정보 공유 동맹이다. 이 파이브 아이즈는요. 이런 지금 말이 나오고 있고요.
어,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기회가 왔는데도 좋은 그 하이했는데도 지금 중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참 연약한 현실을 지금 말하고 있고 그때 미국 노동절 날 증권이 쉬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보니까 매년 9월 첫 번째 월요일에 해당하는 노동절은 1894년부터 연방 공휴일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Labor Day, the first Monday in September every year has been designated. designate는 뭐 지정하는 거죠. Federal holiday since 1894년에 연방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다고 하면서 대부분의 미국 국민들은 노동절이 되면 거의 여름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해변을 비롯한 전국의 휴양지들을 늦여름의 3일간 연휴를 즐기기 위한 행락객들로 붐비는 모습을 해마다 볼 수 있었다. 그래서 행락객, 위켄들 또는 버케이셔널 또는 헐리데이 메이커 뭐 이렇게 해서 행락객이더라고. 뭐뭐로 붐비다 할 때 아까 전국 휴양지 늦여름으로 붐빈다, 행락객들로 붐빈다 할 때 can be seen covered with 또는 can be seen picked with 휴양지는 뭐 리조트라고 뭐 하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제가 해봤는데 아까 얘기했던 파이브 아이즈 이거 이제 이것 말이에요. 근데 너무 지나친 항상 고려 시대에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 너무나 지나친 그런 사대주의적인 성격을 사대주의라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무조건 뭐 너무나 그냥 지금 중국뿐만 아니고 어느 간에 지금 우리나라가 과연 선진국이 맞는가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주관도 없고 그냥 눈치만 봅니다. 하다못해 그 김정은 아들뻘밖에 안 되는 또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이 선진국이라고 하면 뭐합니까? 스스로 스스로의 마인드가 아무것도 서 있지도 않는 그게 무슨 선진국입니까 이게? 이제 하다못해 저 필리핀 이런 나라 보십시오. 두테르탄지 뭐 딱 하고 그 예전에 차베스니 뭐 나름의 소신을 갖습니다. 욕을 먹더라도 이건 뭐예요? 이거는 뭐 중국도 눈치 보고 북한도 눈치 보고 미국한테도 눈치 보고 눈치 보는 거 판국이에요. 그런 저 뭐야 눈치는 그렇게 보면서 왜 이렇게 국내 그 IT나 정보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규제가 심한지 참 우리나라 지금 자본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네, 오늘 좀 즐거운 일요일이라 심각한 얘기는 그만하고 또 내일 월요일 날 잘 주식 잘 준비해서 뭐 주식이 또 뭐 마찬가지예요. 항상 마인드라고 그랬죠. 마인드를 철저히 관리를 잘해서 오늘도 아틀라리스 그 관절염 봤더니 자세가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자꾸 무릎 걸레질을 하더라도 이왕이면 밀대를 가지고 미시고 이렇게 자꾸 양반다리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는 것이 이리지 임포턴트 하다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벼운 보폭을 가지고 천천히 빠르게 걸을 필요 없이 적당한 보폭을 유지하면서 큰 걸음으로 조금씩 걷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니까 듣는 것 뭐 오늘 보니까 무슨 뭐 홍합 뭐 하는 거 있는데 뭐 그걸 떠나서 무리하지 않게 걷는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쪼그려 앉는다든지 다리를 굽히는 것은 무리가 가니까 그런 쪽을 좀 신경 쓰면서 가능하면 이렇게 서 있을 때도 이렇게 다리를 살살 움직여가면서 일을 하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좀 좋은 저거를 맞이해야죠.
오늘도 활기찬 하루 되세요. 화이팅!